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늘은 의사표시 가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 피세요. 64쪽.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네, 조문 하나 딱 있었어요. 몇 조 가지고? 563조 매매에서 나오는 얘기죠. 매매에서 세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당사자 일방하고 누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럼 이 사람은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뭐 할까요? 대금 지급 약정합니다. 근데 이 재산권이 자신의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재산권 이전 약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조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여기저기 쑤셔대봐야 결국은 돌아온 점은 이 조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 당사자 각 운은 뭐라고 표현하고? 당사자. 그러면 약정은 뭐로 표현하고? 약정은 뭐라고요? 의사표시, 청약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목적은 대금 달라는 게 목적이고, 이 사람의 목적은 재산권 달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다? 당사자 존재. 두 번째, 네, 약정, 뭐 존재? 의사표시 존재. 세 번째, 목적 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존재, 뭐 존재? 당사자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세 번째, 목적, 달라는 목적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당사자가 이제 뭘 갖춰야 돼요? 네, 다시 2차 강화 말은 뭐예요? 능. 뭐라고요? 당사자가 뭘 갖춰야 된다고요? 능. 의사 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갖출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이 뭐다? 허위표시. 혼자 했다, 짜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네, 단통 뭐가 나온다? 착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달라는 뭐 할 수 있는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뭐다? 타당성. 그래서 오늘 공부할 얘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착사예요? 그럼 단통 착사가 어디서 나왔을까? 보시면 법전에 보시면은 4개가 있습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프린트 한 장, 여러분들 볼 때는 일충은 보지만 만들 때는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위치 파악해야 되죠. 거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한눈에 뭐가 엄청난 거기다 에너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아는 사람은 가서 잘 활용할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종이 쪽지야. 종이 쪽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에너지 집어넣게 되면 파워가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표시요?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별명이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별명이 뭐다? 단독 허위 표시. 무슨 표시요?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는 그대로 있고요. 차고 있고 사기강박 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문 2개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에 관한 거예요? 네, 단독 허위 표시. 107조 조문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거기 갑자기 증여란 말이 툭 튀어나왔죠. 네? 증여는 법률 행위이다. 준 법률 행위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 네? 법률 행위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대로 가는 게 법률 행위고,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법 조문에서 효과를 결정해버려요. 법률은 자기가 뭐해서 하는 것? 원해서. 법률 행위 아닌 것들은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효과를 결정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증여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증여도 뭐예요?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법률 행위 종류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 박수 치고 나란히. 첫 번째가 뭐예요?
일방적 단독행위, 대립적 쌍방행위, 계약, 평행적 합동행위. 그러면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쌍방행위, 계약입니까? 합동행위입니까? 네? 읽어보고 대답해. 읽어보고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뭐함으로써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증여는 일방적 단독행위입니까? 대립적 쌍방행위 계약입니까? 평행적 합동행위입니까? 네? 합동행위는 안 쓴단 말이야. 두 가지야. 단독행위는 뭐다? 쌍방 계약 둘 중 하나예요. 뭐예요 그러면? 거기 승낙해야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증여를 뭐로 알고 있을까?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좋지 그냥. 근데 이 증여를 잘못 증여받아가지고 특히 공무원들께서 누군가가 이 대가성 있는 뭘 주잖아요. 그걸 잘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뇌물이 되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년에 어디 가서 여생을 보내요. 교도소 가서 여생을 보낸 사람 많잖아요. 그거 얼마나 후회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증여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시험장 가서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아요? 아니죠. 평상시 뭐라고 연습하신 분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한 사람은 시험장에서 무슨 헛소리하고 있어. X야. 이런 자신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울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코로나보다 지금 공부하는 게 우울해. 왜?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거 그냥 책은 쌓아놓고서 이거 알아듣는 건 몇 개 없고 맨날 와서 앉아있긴 했는데 별로 효는 없는 것 같고. 아니야,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나중에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는 게 어디야, 그래도. 아니,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오는 게 어디야, 여기가. 그죠? 그래도 조금 들리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안 들리면 나중에 확 들려, 이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크립 따라서 오시면 돼요. 걱정 안 해도. 아셨어요? 그러면 증여는 뭐가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입니다. 그러면 증여는 거기도 세 가지죠. 매매하고 구조가 똑같아. 당사자 있고 상대방 있죠. 거기도 약정이 있죠. 왜? 거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잖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저쪽에서 뭐 한 거예요? 승낙했잖아요. 그것도 약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효력이 생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 했고 저쪽에서는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증여계약 이후에는 을은 갑한테 약속한 대로 재산을 달라는 효력은 있지만 주는 사람은 달라고 없잖아요. 한쪽이 주겠다 받겠다 했으니까 한쪽만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가 몇 개밖에 없어요.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증여는 뭐가 아니다? 쌍무가 아니고 뭐다? 편무. 쓰지 마요. 두 번째,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한쪽만 출연하잖아. 그러니까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가장 대비되는 계약이 뭐다? 증여 계약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제가 이 의사표시에서 이 증여라는 조문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야. 고민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구나.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모여놓고 그려놓으면 가서 공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그냥 그 주제 밑에 그것만 가서 외우고 있어. 이것과 저것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소통. 그럼 여기 증여 가지고 쓸 게 첫 번째 107조 쓸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죠? 네? 진이 아닌 증여할 때 줄 의사가 뭐예요? 없는데 주겠다고 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 그러면 갑은 마음속에서 농담인데 뭔데?
밖에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은 뭐로 받아들여요? 진담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과정을 보게 되면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갖다가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응?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두 글자로 빈말, 세 글자로 거짓말. 그럼 책에다가 뻥, 빈말, 거짓말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장된 말이 뭐냐면 허위 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네, 허위 표시. 그럼 허위 표시, 거짓말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뭐다? 짜고. 혼자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짜고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통적. 모르고 하는 게 뭐다? 차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사기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면? 사기 들어오면 일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단통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작사? 그럼 첫 번째 단독 허위 표시를 법전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쓰죠. 무슨 표시였어요? 이 사람을? 네? 법전은 진이 아닌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래서 또 이 아닌 자를 또 써가지고 또 이렇게 또 써요. 별명이 비진이 표시. 근데 저는 이 단어보다도 이걸 씁니다. 무슨 표시요? 그래야지 이거랑 비교가 되잖아. 통정이랑. 그럼 이거 얘기해 보세요. 단독 허위 표시란. 무슨 해보세요. 어디 소속이 아니고 하자 있는 소속이 아니고 뭐다? 불일치 소속으로서 그 다음 모르고 하는 차고가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한 겁니다. 요거는 하자 있는 소속이 아닌 불일치로서 모르고 하는 차고가 아니고 알고 하는 허위 표시인데 혼자 한 게 아니고 짜고 했어요. 그럼 차고는 하자 있는 소속이 아니고 불일치인데 알고 하는 허위 표시가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게 차고. 그럼 사기는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의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조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슨 분석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진이 아닌 증여를 했다. 뭐 했다고요? 줄 의사가 없는데 뭐 하겠다? 주겠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는데 갑의 입장은 뭐예요? 갑의 입장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진이 뭐다? 아닌 증여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을은 이걸 뭐로 받아들여요? 진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조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7조. 조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서 털어버리세요. 자, 107조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죠? 누구를 뭐하기 위해서? 을. 그러나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한다? 무효. 그러면 이 진이 아닌 증여는 법 조문상 어디로 갔다가 원칙 4번 유효로 갔다가 그죠? 예외적으로 뭐가 가는 거예요? 자, 4번은 유효고 2번은 뭐다? 무효. 1번은 잘 안 씁니다. 그 3번이 뭐예요? 3번이 취소. 3번이 뭐라고요? 취소. 1번이 뭐예요? 불확정 무효. 어렵지 않습니다.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무효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이것이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을 풀어내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아시세요?
갖다 대입하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막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원칙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원칙이 유효인데 갑자기 뭐로 들이대?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원칙은 뭐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잖아. 거기 무효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장난치는 거야, 출제자들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 무효다. 틀렸지. 그럼 약 올려.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까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장난치니까 원 가지고 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무효가 된다고 돼 있어요? 언제? 을이 뭐다? 을이 뭐다? 을이 뭐요? 알았다. 뭐요? 또는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러면 언제 유효가 됩니까?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뒤집어야 돼? 언제 유효가 돼요? 다 뒤집어야 됩니다. 뭐다? 몰랐다. 그죠? 몰랐다. 그 다음 뭐죠? 또한 뭐다? 알 수 없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만나면 갑은 을한테 나는 농담으로 했으니까 네가 이 사실을 알았다. 알 수 있었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하겠죠. 이쪽은 그래 무효다. 가져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몰랐고 그리고 알 수 없으니까 유효다. 갑은 무효를 주장하고 을은 유효를 주장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외우지 마시고 계속 들면 답이 나와. 누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갑이죠. 그 문제 야기시킨 사람이 입증하는 게 맞죠. 그래서 효력 요건 입증 책임은 유효 주장자가 아니고 누구다? 무효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을 스스로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 누가? 갑이 을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다 둘 중 하나를 입증하면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다? 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쪽은 뭘 주장하고? 무효. 한쪽은 뭘 주장해요? 유효.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게 뭐냐면 한자로 고쳐가지고 뭐로 고쳐가지고? 알았다를 고친 말이 악이 뭐라고요? 악이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 유가시려 유가시 부주의가 있었다 이야기. 무엇이다고요? 고친 거야 이게 고친 거. 그럼 이것도 몰랐다는 뭐로 고친다? 선이. 또는의 반대말은 또하냐 뭐라고요? 또한 뭐다? 무가시.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을이 선의인데 유가실이에요. 을이 뭐인데? 이렇게 돼 있어. 자 선택하세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 이때 이 또는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보면? 또는이 뭐야? 또는이 앞에 거 걸리면 당연히 무효지. 근데 앞에 거 걸리지 않을지라도 어디 걸리면? 앞에 거 또는 뒤에 거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무효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을이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어디 들어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무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을이 보호받으려면 뭐만 가지고 안 되고 선이만 가지고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무가실까지 끌고 와야지 유효가 된다는 그런 해석이야. 이 107조를 해석을 잘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팍팍팍팍팍팍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몇 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알까기 조문. 알. 뭐라고요? 알 또는 알. 뭐라고요?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반대말은 뭐예요? 뒤집어.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다시 107조 2항 가보세요. 107조 2항의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위에 거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래 거 타고 들어온 거예요? 무효 아니면 무효?
무효일 때, 뭐일 때? 무효일 때 을이 또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병이 들어왔을 때, 누가 들어왔을 때? 자, 무효 타고 들어왔을 때 병은 누구는 보호받고, 초문에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병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는 보호를 받고, 네,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의는 보호를 못하고 누구만? 그러니까 선의는 소유권 유효하게 뭐한다? 취득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할게요. 전항이 유효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앞에 항에 효력이 있다, 유효도 있고 무효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는 누구는 보호받고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를 못 받죠? 그럼 못 타고 들어가면 유효 타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때는 앞사람이 이미 유효 상태에 있어요, 없어요? 앞사람이 유효 상태에 있죠? 그럼 앞사람이 유효하면 뒷사람은 그냥 물을 필요 없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어간다. 이걸 앞으로 방패라고 할 거예요. 방패, 엄폐물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앞사람이 방패 치면 뒷사람은 그 밑에 숨으면 뭐예요? 같이 보호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몇 조 해석한 거예요? 107조 조문 해석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또 가서 보세요. 을은 먹고 튀었을 테니까 무효인데. 그럼 또 갑은 병한테 가서 뭐라고 떠들어요? 이게 무효니까 너도 뭐다? 무효. 너 악이지. 이렇게 하겠지. 그래도 병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왜 악이냐? 나 선이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하는 누가? 갑이 병에 뭐를 입증하면? 악의를 입증하면 가져오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누구 거다? 병 거. 그러니까 병은 입증 책임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다. 이게 몇 조 얘기예요? 107조. 그래서 증여를 어디서 쓴다? 일단 107조 진이 아닌 증여에서 씁니다. 뭐 쓴다고요? 진이 아닌 증여.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측에 110조 가시면 강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그죠? 계약 체결토록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강박은 무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입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지금 첫 번째는 증여만 가지고 잘 생각해봐. 뭐만 가지고? 증여. 그럼 증여 가지고 왔다 갔다 어디 또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1980년 당시에 전두환 정권 시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획득한 전두환이가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정치인들을 부정 축제처럼 몰아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증여를 하도록 전부 다 시킨 거예요. 전부 다 뭐 했을까? 국가에다가 재산을 뭐 했다? 증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상태에서 한 거예요? 무섭잖아요. 아니 사람 끌려가가지고 너 죽을래 살래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네 재산을 뭐하라? 국가에 헌납하라. 그럼 뭐야? 살려줄 테니까. 그럼 무슨 상태에서 한 거예요? 강박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증여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980년에서 지금 20년이 흘렀다고 합시다. 몇 년 흘렀다고요? 그럼 물어보십니다. 강박은 출발이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손 흔들어 보세요.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따당땅. 기억나세요? 강박당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강박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몇 년? 3년. 이때는 이제 계엄이 풀린 날. 강박당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계엄이 풀린 상태에서 3년. 근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한 증여. 몇 년? 그러면 110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110조를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 110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 있는 거요? 따당 땅내 뭐해서 못했으니까 그럼 뭐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4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몇 번? 4번. 그럼 받을 수가 있는 거 없는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야? 10년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2000년 여기서 110조 조문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이게 뭐가 돼 있기 때문에 110조 적용하면은 요로 돼 있잖아 지금. 에? 그럼 이거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잖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 굴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 내가 진이 아닌 증여했다. 뭐 했다고? 아니 그러면 이게 아니고 만약에 107조라면 어떻게 돼요? 110조는 출발이 3번이지만 107조는 예외가 조문이 출발이 2번 아니야? 몇 번? 2번.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번이라 한다면은 내가 진이 아닌 증여한 데서 국가가 알같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국가가 네 알았거나 뭐야? 알 수 있으니까 뭐다? 무효다. 이게 만약에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무효 아니야. 출발이 확정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뭐라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상태도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도 이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2번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에?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글자 무슨 이득? 부당이득 돌려받을 수 있겠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거 들고 소를 제기하겠습니까? 110조 강박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왜? 이미 계약이 뭐가 됐기 때문에 그 증여는 퍼펙트 뭐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몇 번이었지만 3번이었지만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계약은 퍼펙트 뭐하다? 확정이니까 못 돌려받아. 근데 몇 조 들고 소송 제기하면 진이 아닌 증여했다 해서 107조 국가가 알깠으니까 무효다. 이걸 인정받게 되면 지금도 뭐라는 얘기예요? 무효니까 원인 없이 가져간 것 돌려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슨 상태에서 강박당한 상태에서 네가 지금 뭐 했다고 주장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진이 아닌 뭐 했다? 증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박당해서 진이 아닌 증여했을 때, 자, 이 진의 뜻을 얘기해 줍니다. 뭘 얘기해 줘요? 이 진의가 네가 진짜 의도하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야, 들으세요. 진의가 뭐라고요?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뺏긴다는 것이 잠재되어 있을지라도 네가 준다고 했으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다. 자, 진의가 있다고 그러면은 107조 적용할 수 없죠. 107조는 진이 뭐예요? 아닌 의사 표시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만약에 뭐가 있으면 진의가 있다 그러면은 107조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그 107조 왼쪽에 강박당해서 증여 밑에 화살표 돼 있죠. 뭐라고요? 강박당해서 증여란 말 다 찾았어요? 지금 제가 중요한 게 지금 증여 얘기했잖아요. 증여. 강박당해서 증여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박, 취소. 여기서 적용할 문제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판례는 이 당시 이 상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박당해서 줬다 하더라도 뭐는 있는 거다. 진위. 그러니까 진위를 갖다가 보세요. 안에 있는 진짜 의도를 바깥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거꾸로 밖에서 네가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네 안에 일단 뭐가 있는 거다. 진위가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마. 강박당해서 진이 아닌 증여했을 때 십몇 년이 지나더라도 뭐요? 판례는 어디다 적용한다? 강박을 적용하지 몇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0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연결했잖아요. 지금 107조하고 지금 강박을 연결했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한 겁니다. 증여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의 뜻은 뭐가 아니고 프린트물에 있잖아요. 진이란 진짜 의도가 아니고 표이자 뭐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증여 들어갑니다. 자, 통정 쪽으로 가볼게요. 뭐 쪽으로요? 자, 증여를 숨기고, 뭘 숨기고?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갑이 을이 너무 예뻐서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등기부에 뭐가 기재가 돼요? 증여가 기재가 되면 뭐가 나와요?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 세금 좀 뭐 하려고? 빼먹으려고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숨기고? 뭐를 숨기고? 증여를 숨기고. 그죠? 뭐로 가장했다? 매매로 뭐 했다? 가장해서. 자, 등기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이 예뻐서 뭔가 토지를 주고 싶은데 증여하게 되면 세금 많이 나오니까 뭐로 해서 그래서 을이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을이 등기를. 자, 증여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여 의사는 있죠. 근데 매매는 이건 가짜죠. 그래서 이때 이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그래요. 무슨 행위? 자,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이렇게 또 포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매 가장은 뭐예요? 가장행위. 무슨 행위? 그냥 가짜 매매해서 넘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08조를 보세요. 108조. 이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뭐로 한다? 무효. 가짜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묶어져 하는 거예요. 자, 이 은닉행위 의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원인을 가장했죠. 그러면 이 은닉행위는 유효라고 판단합니다. 뭐로 판단한다? 증여는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가짜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죠. 이건 몇 조 근거로 해서? 네? 108조 1항 근거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기의 효력을 결정합시다. 뭐 결정한다? 등기. 자, 등기를 보세요. 자, 여기다 초점을 두게 되면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아니, 증여가 유효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돼요? 유효 등기가 되죠. 무슨 등기가 된다? 근데 초점을 만약에 어디다 맞추면 여기다 맞추면 이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될까? 무슨 등기? 아니, 원인이 X면 결과도 X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등기야? 무효 등기야. 그러면 이 을이 제3자 병한테 파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병한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자, 108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무효등기 타고 들어갔을 때 제3자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108조 이하에 따라 되면 누구는 보호를 받고 네, 누구는 보호를 받고 선인은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까? 아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호되고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죠. 그쵸? 근데 유효등기라고 만약에 가정하게 되면 유효등기라고 가정하게 되면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방금 전에 이거 뭐가 들어선다? 그러면 누구도 다 보호받는 거예요. 아니 얘가 다 유효니까 다 묻어갈 거 아닙니까? 무슨 논리에 따라서? 방패 논리에 따라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쪽을 A를 지지하고 싶습니까? B를 지지하고 싶습니까? 판례 태도는 어디일까요? A일까 B일까 선택하세요. A다 B다. A다 B다. 계속 물어 바꿔야 될 거 아니요. 정답은 A. 은닉행위는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지금 증여를 잘 포인트 잡으세요. 그러면 의사표시 얘기가 딱 이게 뭐가 다 돌아가. 하나만 하지 말고 통으로 기억해. 만약에 뭐가 없었다면 증여란 말이 없고 그냥 무슨 매매했으면 가짜 매매했으면 무효등기니까 이것도 뭐다? 선인은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으면 증여 숨기고 가짜 매매했잖아요. 그럼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유효하다. 원래는 등기 원인을 뭐로 적어야 되는데 증여로 기재해야 되는데 살짝 뭐로 고쳤다? 매매로 고쳤을 때 등기 자체는 뭐로 본다? 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믿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뭐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했을 때 그 등기는 초점이 매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증여. 따라서 등기는 무슨 등기? 유효 등기. 그러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뭐가 된다? 보호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 이게 규칙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증여, 은닉행위, 유효 탁 하고 가장 매매는 무효 쪼개지 말고 한 세트로 묶어서 항상 뭐 할 것? 기억해야지 내가 오래 삽니다. 아셨어요? 뭐 숨기고?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해서 등기했다. 그러면 증여는 뭐고? 유효.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 등기는 여기 초점 맞춘 게 이쪽 초점 맞추니까 유효 등기니까 제3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받는다. 뭐다? 방패다. 그런 얘기.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이거겠죠. 뭐가 없었다면? 증여 없었다면 당연히 뭐에 이쪽이겠지. 그러니까 108조 1항은 깔끔하죠. 107조 1항은 지저분한데 108조 1항은 깔끔하잖아. 허위 표시를 혼자 짜고 아니고 혼자 했을 때는 상대방 보호 문제가 있으니까 원칙 유료해가지고 누구 보여주고 상대방 보여주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 사람의 알을 까게 되면 그때는 무효하면 되잖아요. 통정은 이미 알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정은 출발이 그냥 깔끔하죠? 무효야, 무효. 당사자끼리는 뭐라고요? 무효야. 그럼 출발이 2번 아닙니까? 그러면 출발이 2번인데 건너간 제3자는 누구는 보호를 받고 선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받지? 출발이 2번이잖아요. 당사자끼리는. 근데 을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사이에서는 이 등기는 무효 등기야, 유효 등기야?
아니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야? 당연히 무효니까 이 등기도 무슨 등기야? 그러니까 갑은 반환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무슨 이득으로?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갑. 갑이 소유자라니까 등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 이달은 맞아요? 틀려요? 불법은 아니죠? 능, 단통, 작사, 학가적타 어디만 불법이요? 저 타당성만 불법 원인 못 돌려받는 영역이고 통정은 무슨 급여는 아니야?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근데 얘가 슬그머니 또 팔아먹고 도망갈 거 아니야? 먹고 튈 거 아니야? 먹고 튈 거 아니야? 누구한테 팔고서. 병. 그럼 병이 만약에 뭐라면 선의는 보호를 받고 누구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 또 갑하고 병하고 싸우겠죠. 예? 병한테 가서 너 악이지 이렇게 주장하면 또 병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다? 누가 입증해야 돼? 갑. 그럼 이제 선의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뭐 가지고? 첫 번째, 선의 3자는 유리하게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 선의는 추정된다는 거. 뭐 된다? 자, 추정된다. 추정되면 좋은 게 입증 면제. 무슨 면제요?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될까요? 네, 문박 그대가 입증하세요. 이 말이야.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는 입증 책임이 갑한테 있다는 얘기는 병의 선의가 뭐가 된다. 그리고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선의 뭐는 모를 필요가 없다. 선의 유가실, 선의 뭐다? 무가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조문을 다시 보세요. 107조하고 108조 보시면 조문을 보시면은 2항이 똑같죠. 107조 2항이나 108조 2항이나 구조는 똑같죠.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의만 달랑 충분하네? 선의만 있으면 되지 선의 유가실 물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자,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건너간 정은 악이라 할지라도 보호받을까 못 받을까? 방패. 뭐 한다고? 아니 이 사람 보호받으면 뒷사람 뭐 묻지 않고 똑같이 방패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뭐 나온다고요?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묻어가기. 다음 바깥에서는 갑이 병한테 이 무효를 뭐 할 수 없지만 주장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안에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뭐 있다는 거? 얘가 와서 자꾸 무효 하더라도 주장할 수 없는데 병에서 그래 무효라고 인정해 줄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야. 그래서 프린트물에서 제일 새까맣게 된 데 있죠?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두 번째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있다 없다 관계없이 전부 다 보호되죠. 세 번째 선의 병 악의 애정 다 뭐가 돼요? 그게 방패죠. 다음 바깥에서는 무효를 뭐 할 수 없지만 주장할 수 없지만 누구는 제3자는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책자 한번 가볼게요. 네. 69페이지 피세요. 몇 페이지요? 자, 맨 밑에 제가 살해했던 거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살해했죠? 그게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해서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17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요?
네, 보시면은 거기 삼자의 선이,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에 니은이 방패였었죠. 2번에 니은이 뭐라고요? 방패. 앞 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도 보호받는다. 입증 책임. 갑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이야기죠. 72페이지요. 그 다음에 리을. 무과실까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5번째 통적 회피시는 불법 원인급여일까 아닐까? 아니죠? 10가지 기억나세요? 능능, 단통, 작사, 확가, 적타. 어느 영역만 불법 원인급여? 선풍기 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103, 104조만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절대 아닙니다. 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불법 원인급여이다. 맞을까 틀릴까?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어디서 놓을까? 적법성에서 놓을까? 타당성에서 놓을까? 네, 타당성에서 놓습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허가지역 중생등기는 어디서 놓는다? 적법성. 적법성의 대표가 허가지역 중생등기. 타당성 대표가 뭐다? 적극가담 이중매매. 이왕 노는 거 고급스럽게 놀아야지. 맨날 첩계하게 타당성 무효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뻔한 것은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해서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적법성 무효일까요? 타당성 무효일까요? 네 이름 좀 빌려서 등기 해제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줬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적법성 무효일까? 타당성 무효일까? 네. 어디 무효? 적법성 무효입니다. 타당성 무효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누가 해요? 있는 것들이 하지 없는 사람들은 안 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자기 재산권 보호하려고 명의신탁 해놓고 나더라도 들키면 뭐예요? 처벌받고 돌려받을 수 있던 영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법성 무효인지 무슨 무효인지 타당성 무효인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제목만 기억해도 나중에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답을 쓸 수 있고 내용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맨날 그 쪼가리 가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있어. 뭐 가지고? 지금 뭐 점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점수 나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은 이 공부하는 단계예요. 무슨 단계예요? 그럼 이 책도 공부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왼쪽에 오른쪽에 OX 문제만 풀어도 된다니까. 왼쪽 오른쪽에 OX 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톡톡톡 읽어가면서 가세요. 그래도 충분한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은 뭐 가지고 놀았어요? 아니라니까. 증여. 뭐 가지고? 진이 아닌 증여 107조. 됐어요? 강박당한 상태에서 진이 아닌 증여했다. 가지고 법원에 소송 제기했더니 판사가 진이가 있다. 그러니까 107조 들고 오지 말고 넌 몇 조 적용 문제다. 이거니까 끝났다. 이게 판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진짜 의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고 네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 표시했으면 뭐가 있다고 보는 거야. 진이가 있다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증여 숨기고 매매 가장에서 등기했다. 그러면 가장에 초점을 두면 등기는 무효등기죠. 증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건너간 제3자는 선악 묻지 않고 유효등기에 파고 들어갈 방패가 될 것이고 가장에 거기 묶이면 등기는 무슨 등기니까? 무효등기니까 조문에 따라서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그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패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지금 뭐 쓰고 있다고 지금? 방패. 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